본심은, 난 진짜 이화영을 해주고 싶고 조국은 진짜 머릿속에 없는데 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끝발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당대표도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 힘이란 건 뭡니까? 실체적 힘은 없어요. 실체적 권력은 없습니다. 인식되고 해석되는 것들인데 있다고 믿는 것, 힘이 있다고 있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이게 파워입니다. 그런데 뭐야? 끝발이 없잖아. 힘이 뭐야? 누순의 권력, 권력 누순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결국 레임덕의 시작인데 요번에 보십시오. 이재명이 조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조국의 사면이 지금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건 뭐냐? 이재명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자기 합리화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래, 뭐 해주지. 대선 청구서, 총선 청구서 2번이나 여하튼 조국이 날 위해서 일부러 양보한 건 아니지만 깜빵도 가고 그다음에 뭐 그때 비례 정당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지역구에선 겹치지 않았으니까 날 위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정신 승리하면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합리화가 뭡니까? 자기 합리화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솝우화 있잖아요. 심포도 있지 않습니까?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점프하고 하다가 좌절하니까 저 포도는 심포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당대표도 만들려고 하고 조국 뭐 벌써 8.15야 8.15 대관식 나 대관식 한번 너는 교도소에 본 다음에 그래 겨울 정도 첫눈 내릴 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레임더 한자 네 글자로 권력 누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종의 오만도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대통령인데 조국 사면 복권시켜도 그래도 내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재명 아저씨님, 이재명 아저씨 잘 보십시오. 본인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닙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이 먹혔기 때문에 있는 건데 당신은 태생적으로 뭡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조국도 사법 리스크가 있죠. 근데 갔다 왔다고 생각하면서 뻔뻔하게 굴 겁니다. 그러면서 난 민주화 투쟁을 한 것처럼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뻔뻔하게 굴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겠지 이재명에게 너는 언제든 갈 사람 나는 갔다 온 사람 여의도가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이 조국 혁신당이 읍수하면서 뭐 사면시켜주면 조용히 있을게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겹치지 않게끔 우리가 알아서만 하고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조국이 딱 나오는 순간 잘 보십시오. 이제 다음 달 초부터 대선 주자 또 지지율 조사합니다. 그럼 조국이 여튼 지금의 민주당과 위성정당 사이에서 이른바 범여권 내에서는 1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현재 권력은 지금 좋아. 하지만 현재 권력은 날이 갈수록 그 파이가 적어지는 거고요. 점점 내려오는 겁니다. 조국은 여튼 미래 권력으로서 하는 거죠. 그럼 정청래, 김어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친문이 지금 친명 앞에서 깨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친문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내가 원래 주류였어. 친명 너희가 비주류야. 그런데 구심점이 없었잖아요. 그 구심점 조국을 통해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조국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조국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 조국이 그렇게 되는 거 좋아요. 왜냐? 조국은 능력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가 뭔가 있는 것 같은 최동석 얘기를 빌리자면 있어빌리티, 그냥 겉보기만 있어 보인다는 거죠. 사실상 이 사람이 뭐 어떤 실력을 보여줬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도리어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레임덕의 서막을 더 가속화시키는 비탈길의 경사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조국이란 인간이 광복절, 의미 있는 광복절에 사면되는 거는 기분 나쁘지만 그 기분 나쁘고 답답함은 조금 있고 서서히 망가져가는, 아니 서서히가 아니라 더 가속도를 붙이는 이재명 정부의 폭망의 길에 조국이 선봉장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정청래와 김어준의 연합군에 조국이 합류한다.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급할 겁니다. 근데 태생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조국의 사면을 짧게는 저도 분노하고 열받고 기분 나쁘고 하지만 저는 이의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한다. 이조제이,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조제이가 뭘까요? 조국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제압한다, 친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지들끼리 그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이 권력이 흘러가는 거, 그리고 시대적 정신이 뭔지를 잘 압니다. 제가 사실 이 조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조국, 그 정경심, 그 다음에 최강욱, 또 윤미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수수 지수님, 역사는 반복된다.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텐데,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나아지고 저기들은 저쪽은 이제 폭망의 그 역사,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KBS 기자를 한 20년 가까이 했죠. 그런데 제가 KBS를 나올 때 사람들이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리를 보장받고 KBS 기자를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선거를 할 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일명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래도 KBS 기자라는 직업이 그래도 기자 사회에서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때려치고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문재인 정부 5년을 막아야 된다. 이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정책들이 또 한 번 5년이 지속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고, 그때의 시대 정신이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 공정과 상식의 시대 담론을, 시대 정신을 온전하게 담아낼 사람이 저는 윤석열 당시 후보라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서 같이 했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2019년 8월에 조국 사태가 있었습니다. 조국 사태 때 제가 그때 KBS 기자를 하는데, KBS, MBC, 문재인 정부 때 MBC, KBS가 어땠습니까? 민주당 땡문 뉴스라고 하죠. 땡전 뉴스가 아니라 땡문 뉴스. 그야말로 비판도 안 합니다. 조국 사태가 벌어져서 다른 언론에서는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있는데, KBS 기사, 제가 제 주관적인 걸 가지고 KBS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모니터를 쭉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KBS에 있는 것과 KBS 뉴스에 없는 거를 제가 쫙 정리를 하고
모니터를 하고 그 모니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한 3일 연속 글을 올렸는데 반향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2019년이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른바 꺾이기 전입니다. 꺾인 건 문재인 정부가 꺾인 건 조국 사태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때 KBS 내에서 KBS 보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 문재인 빨아주는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개적인 글을 올렸는데 KBS 구성원들이 보는 게시판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줬습니다. 댓글도 실명 댓글이거든요. 추천을 했는데 추천 찬반이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왜냐? 구성원들이 볼 때도 저렇게 조국이라는 사람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를 떠나서 문제다. 저거는 KBS가 제대로 공영방송으로서 보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최소한의 그 마지노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경기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KBS 수뇌부가 저를 불러서 왜 글을 썼느냐 그런 얘기도 했죠. 저한테 압박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경기도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KBS 기자가 얻은 위치에서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취재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 KBS가 그리고 지금 MBC가 민주당이 방송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어땠습니까? KBS, MBC 사장들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 노조위원장들을 KBS, MBC 다 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국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보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진짜 속된 말로 기자에게 쪽팔려서 제가 글을 올리고 그게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라는 사람에 있어서 제 인상에 있어서 조국 사태는 저한테 유의미한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를 통해서 내로남불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담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제가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게 조국 사태 2019년 8월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어떻게 본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KBS 기자로 있었을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존재일까요? 여러분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어떻게 보면 흘러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